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늘 종가로 2250만원에 마감이 되었어요. 최근 동안에 11월 8일, 9일 동안 하락을 하고 10일 잠깐 반등하고 나서 3일 연속 빠지면서 주말 동안의 흐름은 좋지 않았다. 자, 그런데 우리 기준치보다는 살짝 더, 기준치가 여기라 그런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좀 예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6월짜리하고 현재 포지션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좀 있다. 이때하고 현재하고. 자,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자, FTX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일단은 문제가 좀 됐던 게 첫 번째는 실패했죠. 자, 자금 조달 실패. 이제 회사에 부채가 많으니까 자금을 좀 땡겨와서 뭘 좀 막아보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 자금 조달하는 거를 실패했고, 자, 두 번째, 이걸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매각을 좀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매각도 실패되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세 번째, 결국 파산 신청까지 갔죠. 자, 이렇게 최근 내용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법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를 두 개를 거절을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절당했고 지금 3번으로 간 건데, 파산 신청을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난 게 없어요. 그쵸? 얘네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시도는 다 해볼 거 해봤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파산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그동안에 미국 그 법에 따른 내용을 좀 보면은 예외의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을 얘기할 때 몇 조 몇 항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국 법에는 챕터 뭐 5, 10, 뭐 3,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1 요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FTX는 누가 알더라도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위기 상태에 있는데, 과거 한때 이제 요런 구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챕터 11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이런 이제 법원에서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서 회생을 모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지만, 왜 이제 파산에서 회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회생. 자, 이제 회생과 파산을 좀 알아야 되는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던지는 거예요. 끝내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이제 그거고, 회생 같은 경우에는 너 회사를 운영해. 돈 벌어. 대신에 일부 내가 탕감을 해줄 테니까 그 갚으면서 운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은 그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부채 일부나 또는 전액 탕감을 요렇게 해줘가지고 요런 수단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파산을 갔더라도 회생 절차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쵸? 법원 판단하에. 그래서 법원 그 파산법 챕터 11에 그런 내용이 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산은 신청을 했지만 얘네를 좀 살려서 과연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될까라고 한다면 회생으로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가능성, 그죠? 파산에서 혹시라도 회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영이 좀 될 거다. 근데 다 이제 이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회생하고 파산 진행해서 절차를 하는데 최소 몇 개월이 걸려요. 저게 딱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답을 딱 바로 얻을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안 됩니다. 법원에서도 사인을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서류 제출,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어떤 시스템 그런 걸 다 이제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에서 이제 요렇게 좀 될 수 있는 파산에서 회생이 좀 될 수 있는 절차적인 시스템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산을 확정 짓지 말자라고 좀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좀 밀림새가 나오고 있는데, 자, 다시 차트로 좀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제가 2300 정도, 2300, 2400이죠. 2400에서 지금 가격이 2200 이제 50인데, 자, 요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오늘 아침 월요일까지 주봉이 확정이 됐는데 한 주 동안에 23%가 빠졌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주 동안에 23%가 깨지면 나오면서 전체 흐름이 다시 하방으로 깨지기 시작이 됐고, 자,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상장 이후에 지금 포지션을 좀 보니까 무슨 포지션하고 비슷하냐? 초창기 때 2017년도 고점, 2018년 초에 고점을 찍었던 결국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처음 내려왔어요. 처음. 업비트 즉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된 이후에는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 아닌 바닥을 좀 암시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자, 혹시라도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고점 찍었던 요 자리가, 앞전 요 자리가 붕괴될 가능성을 좀 본다 그런다면은 크게 빠질 자리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전에 이제 봤을 때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은 1,500만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단기적인 이슈는 끝났기 때문에 아마 FTX 관련해서 바로 해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장중 강세 지점이 있습니다. 강세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FTX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파산될 거 회생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열어놔야 된다. 완전히 그거 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다라는 거 하나를 기억해 두고, 두 번째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 지지선, 즉 과거에 나왔던 바닥까지 결국에 빠졌다.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중요한데,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급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급반등. 내가 요거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 한번 좀 잘 새겨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 한 20에서 30%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현금 비중이. 그래서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할 때가 있어요. 막 팍팍 빠져질 때. 그때 급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돼요. 구간을. 일단은 이건 나는 해결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인 좀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요런 좀 어떤 단기적인 탈출의 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나는 1, 2, 3번도 뭐 중요하긴 한데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던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 자, 테더 도미넌스는 지금 역대 상장 이후에 슈퍼 과열이에요. 슈퍼 과열.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하고 비트코인하고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거든요. 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우리 한번 봐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때 좋았나요? 자, 올라갔을 때 초기에는 막 좋죠. 근데 이게 막 과열로 진입됐을 때는 불안정이거든요. 불안정. 불안정한 포지션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들어요.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의 국내에서는 상장하고 나서 최저치의 바닥권이라고 좀 보는데, 그거 이제 반대되는 테더를 또 보니까 쟤는 또 너무 과열이 돼버렸네. 근데 비트코인 시장에는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FTX 관련해서 막 쏟아지고 있고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쏟아지고 있고 온갖 이슈로 다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이제 주봉상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결국 바닥 아닌 바닥으로 다시 최근 지점을 깨고 내려왔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봐요. 4번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수단은 나는 손절이 아니고 홀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물론 마이너스에 대한 가능성이 기존보다 더 커졌을 거예요. 그죠? 기존에 마이너스 나도 괜찮다. 뭐 마이너스 10% 20% 괜찮은데 이번에 눌려서 뭐 3, 40%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요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게 걱정될 거예요. 만약에 아까 1번 얘기했던 거 파산 절차에서 회생이 안 되고 파산이 되면 어떡하냐. 이미 터졌어요. 그쵸? 이미 그거는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전에 지금 미국 시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금융위기 때 한 방 터지고 나서 한 방 꽝 터지고 나서 쭉 밀렸거든요. 며칠? 며칠 밀리고 나서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 이미 선 반영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파산된 게 또 추가 파산이 된다고 해서 수개월 동안 걸려가지고 파산이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쓰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좀 봐야 될 거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버린 테더 도미넌스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봉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월봉이나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예요. 여기 아주 꼭대기는 아닌 바로 꼭대기 직전에, 여기 꼭대기라고 그러면 꼭대기 올라가기 직전에 어깨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저기에서 추가 상승이 이번 달 이제 말까지 좀 봐가지고 추가 반등이 더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라가지고 다시 재차 급락이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포지션이 이때 비트코인 이 시점하고 현재 테더 도미넌스 월봉상의 이 포지션하고 그 포지션에 대한 어떤 강세폭이 있죠. 약세폭, 강세폭으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90%가 일치합니다. 많이 일치하죠.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좀 반등을 결국엔 기대해보자 이 뜻인데 그거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나는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저런 FTX 관련된 내용 사건이 터지면서 불발 사태가 좀 발생이 됐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당황을 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당황했기 때문에 뭐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보자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위치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걸 좀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법적인 얘기도 좀 따져봤고 쉽게 풀이해드렸습니다. 쉽게 풀이해드렸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테더 도미넌스도 좀 이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다 하는 것 반 또는 뭐 세력이 뭐 하느니 세력이 우리 방송 보겠지만 우리 방송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자기네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소액으로 하는 일부 세력이나 그렇게 하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 보면서 하겠어요? 일부 그냥 참고만 좀 하겠지. 그쵸? 얘네는 어떻게 보고 있나. 그 정도지. 우리 때문에 세력이 안 올린다. 이런 거는 솔직히 난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라고 좀 보여져요. 때가 되면 다 올리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제 요 구간이 위협적인 구간인 뿐더러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해. 압박. 어차피 압박 줘봐야 더 이상의 큰 압박을 못 주는 상황인데 계속 압박을 주고 있어요. 기사로 압박하지. 그 다음에 코인 하락으로 압박시키지. 온갖 내용으로 다 압박시키고 있는데 나는 이 압박 자체가 진짜 밑으로 꼬꾸라질 수 있는 정말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압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고 지금 시장이 계속 밀려서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 FTX 대해서는 3번에 대한 부분을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회생으로 안 가고 파산이 확정이 된다 그래도 약간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크게 나는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봐요. 오히려 파산 신청이 확정이 되면 시장이 급반등됩니다. 왜? 끝났잖아요, 다. 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났는데, 그죠? 당연히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시가 터지고 나서 뒤에 가서 또 악재가 터졌는데 결과 안 좋게 나왔는데 수개월 동안 올라갔어요, 시장이.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파산이 되는 부분에서 요게 회생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좀 열어놨기 때문에 요거하고 파산이 직접 돼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한번 이거를 악재로 최악으로 봐야 되냐, 시장 자체를. 자,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 이번에 그 투자 심리가 있죠. 심리가 100이 만약에 제일 좋았으면은 이번에 한 60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50 밑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심리 불안정으로 간 거죠. 투심 자체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른 현재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를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이제 조만간 흐름이 좀 빨리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테더 도미넌스 붕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볼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